두 개의 삶.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정우석 55살. 그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딸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욕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얼굴. 어느새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오전 9시 우석은 중견 제조회사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27년 차 관리직. 그는 이 회사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믿고 따릅니다. 후배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성실한 부장이 퇴근 후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한다는 사실을. 오후 6시 정시 퇴근. 우석은 회사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30분 뒤 그는 식자재 배송 기사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승합차의 핸들을 잡습니다. 밤 10시까지 서울 곳곳의 식당과 카페를 돌며 채소와 고기, 생선을 배송합니다.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겨울엔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20대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인데 지금은 한 박스 한 박스가 버겁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딸의 등록금, 아내의 당뇨 치료비,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면 두 개의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온 우석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숨을 고릅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딸의 잔잔한 숨소리,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아내의 작은 기침 소리.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50대 중반 그에게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단함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내일도 그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정우석의 두 개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무너진 일상. 월요일 아침 회사 복도 분위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번 구조조정 규모가 꽤 크대. 부장급도 안전하지 않다던데. 인사팀에서 벌써 면담 시작했대. 우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27년을 헌신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과와 효율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오후 2시 임원회의실 앞으로 관리직들이 하나둘씩 호출됩니다. 나올 때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우석은 책상 앞에 앉아 손을 꽉 쥡니다. 떨립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우석 부장님. 그의 이름이 불립니다. 회의실 안 인사 담당 임원과 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그 순간 우석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체 인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부장님은 이번엔 해당 사항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석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임원이 덧붙입니다. 대신 다음 분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긴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회의실을 나온 우석은 복도에 멈춰섭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자신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옵니다. 그날 저녁 배송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석은 배송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배송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물가도 오르고 경쟁도 심해져서 저희도 살기 힘들거든요. 건당 500원씩 깎는 걸로. 우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500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두 개의 일, 그 두 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차 안에 앉아있던 우석은 핸들에 이마를 기댑니다. 이러다 정말 다 잃는 거 아닌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50대 중반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포기하기엔 짊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차창 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입니다. 절망의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뜻밖의 기회. 어느 목요일 저녁 우석은 평소처럼 강남의 한 작은 한식당에 식자재를 배송합니다. 이 집은 벌써 6개월째 그가 담당하고 있는 단골 거래처입니다. 사장님 배송 왔습니다. 우석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무거운 박스를 주방 뒤편으로 옮깁니다. 식당 주방에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장이 나옵니다. 그는 우석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기사님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정확하시더라. 우석은 겸연쩍게 웃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약속은 지켜야죠. 사장은 잠시 우석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요즘 배송 기사분들 보면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물건도 아무렇게나 던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사님은 달라요. 늘 정중하고 물건도 정성스럽게 내려주시고 그냥 기사님이 아니라 진짜 프로 같아요. 우석은 쑥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혹시 식자재 유통 쪽에 더 관심 있으세요? 우석은 순간 멈칫합니다. 유통이요? 아, 네. 요즘 중간 유통업자들 믿기 힘든 시대잖아요. 가격만 싸다고 품질은 엉망인 경우도 많고. 기사님 같은 분이 직접 하시면 훨씬 신뢰가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들한테도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말은 우석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립니다. 사실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묻어둔 꿈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결혼하기 전 그는 작은 식품 유통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농산물 도매를 해보려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혼 자금도 부족했고 아이가 태어나자 안정적인 월급이 절실했습니다. 꿈은 빛바랜 사진처럼 서랍 깊숙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우석은 사장의 말을 되뇌입니다. 식자재 유통.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55, 너무 늦은 나이일까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인생일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요?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우석은 100m 넘어 자신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 속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 밤 우석은 오랜만에 잠들지 못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50대의 새로운 도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석 씨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도전. 그날 이후 우석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새벽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바로 잠들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식자재 유통, 농산물 도매, 소규모 창업, 중년 창업을 입력합니다. 무료 강의들이 쏟아집니다. 새벽 1시 형광등 불빛 아래 50대 남자가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가는 모습. 누가 보면 처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석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입니다. 배송 중에도 그는 사장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식자재는 주로 어디서 받으세요? 유통 마진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품질 문제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거래처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사장들도 우석의 진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토요일 오전 회사 업무를 마친 우석은 서울 가락시장으로 향합니다. 새벽부터 활기차게 움직이는 상인들 사이를 걸으며 채소와 과일 가격을 확인하고 품질을 눈으로 익힙니다. 아저씨, 이 배추 한 박스에 얼마예요? 지금 시세로 15,000원인데 도매로 가져가실 거면 깎아드릴게요. 이 무는 어디서 온 건가요? 강원도 산지 직송이에요. 싱싱해요. 우석은 수첩에 품목별 가격과 출처를 빼곡히 적어내려갑니다. 일요일 저녁 거실 테이블에는 우석이 정리한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시장조사 노트, 유통구조 메모, 예상 수익 계산서, 초기 자본 계획. 아내가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당신 요즘 잠도 제대로 안 자는 것 같은데 괜찮아?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석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나한테 마지막 기회가 온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살다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 한번 해볼게. 제대로. 아내는 한숨을 쉬지만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의 눈입니다. 그날 밤 우석은 새 노트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습니다. 50대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첫 거래의 순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석은 밤마다 공부하고 주말마다 시장을 누볐습니다. 그의 노트는 어느새 식자재 유통에 관한 백과사전처럼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요일 저녁 그 한식당 사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기사님, 진심으로 유통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우석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번 주 금요일에 배추하고 무 각각 10박스씩만 직접 공급해 보세요. 품질 괜찮고 가격도 합리적이면 계속 거래할게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우석은 잠시 망설입니다. 떨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압니다. 네,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그는 손을 떨며 수첩을 펼칩니다. 배추 10박스, 무 10박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원가, 운송비, 마진까지 꼼꼼히 계산합니다.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목요일 밤 11시, 우석은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곧바로 가락시장으로 향합니다. 새벽 1시 시장은 가장 활기를 띠는 시간입니다. 그는 평소 눈여겨봐 두었던 상인 아저씨에게 다가갑니다. 아저씨, 배추 좀 보여주세요. 오늘 들어온 거 신선해요. 가져가실 거예요? 우석은 배추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합니다. 겉잎이 너무 벌어진 것은 제외합니다. 속이 꽉 찬 것만 골라냅니다. 아저씨, 이거 잎이 너무 벌어진 것 같은데 더 단단한 거 없어요? 까다롭네. 저기 안쪽에 있는 거 가져가.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속까지 단단하고 수분이 충분한 것을 고릅니다. 상인 아저씨가 말합니다. 형님, 장사 오래 하셨어요? 고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아니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잘 되겠네. 이렇게 꼼꼼하면. 새벽 3시, 우석은 승합차에 물건을 정성스럽게 싣고 식당으로 향합니다. 금요일 아침 6시 식당 앞에 도착한 우석은 박스를 하나하나 정중하게 내려놓습니다. 사장이 나와 배추를 하나 쪼갭니다. 속을 확인합니다. 오, 이거 상태 진짜 좋은데요? 어디서 났어요? 가락시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가져왔습니다. 무도 확인한 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석 씨, 아니 이제 우석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다음 주부터 정기거래합시다.
그 순간 우석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단 한 건의 거래.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벽과 좌절. 거래처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석은 이제 회사 일과 야간 배송, 그리고 새벽 시장 조달까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열정만큼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한 일식집에서 다급한 전화가 옵니다. 우석 씨, 오늘 배송 왜 이렇게 늦어요? 점심 장사 시작해야 하는데. 식재료가 없으면 어떡해요? 우석은 황급히 사과합니다. 전날 밤 시장에서 물건을 싣다가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늦었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으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식당은 거래를 끊습니다. 우석 씨, 미안하지만 이번 건으로 신뢰가 깨졌어요. 다른 업체 알아봐야겠어요.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우석이 공급한 고추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클레임입니다. 우석 씨, 이거 품질 관리 어떻게 한 거예요? 손님한테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식당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석은 즉시 차를 몰고 가서 환불 처리를 하고 새 물건으로 교체해 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고스란히 그의 몫입니다. 마이너스 3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금요일 밤 또 다른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우석 씨, 죄송한데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 준다고 해서 거래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가격 경쟁입니다. 우석은 품질로 승부하려 했지만 가격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우석은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습니다. 체력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눈은 충혈되어 제대로 초점도 맞지 않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답답합니다. 아내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 이러다 진짜 쓰러져.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 거 안 보여. 나도 알아. 당신이 가족 위해서 하는 거.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차라리 예전처럼 2개 일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다 당신 건강 잃으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힙니다. 우석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딸도 요즘 아빠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항상 피곤해 보이는 아빠가 안쓰럽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석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만둘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결실. 하지만 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도 그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그는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배송 시간을 더욱 정확히 지키기 위해 새벽 30분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차량 점검을 매일 빠짐없이 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받을 때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배송 전에도 한 번 더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처 사장들과의 신뢰를 쌓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소한 약속도 지켰습니다. 작은 부탁도 성심성의껏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우석이 단골로 납품하던 일식당 사장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우석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격으로만 보면 그쪽이 나아요. 우석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거래처를 잃는 건가? 하지만요. 사장이 말을 잇습니다. 우석 씨 물건은 믿을 수 있어요. 한 번도 품질로 실망한 적이 없고 시간도 정확하고 클레임 생기면 즉시 해결해 주시고
장사하면서 느낀 건데 가격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거래할게요. 우석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소문은 입소문을 탑니다. 식당가는 좁습니다. 좋은 업체 정보는 빠르게 퍼집니다. 우석 씨 거래는 확실해. 물건 품질 하나는 보장할 수 있어. 시간 약속 정확하고 사람도 믿을 만해. 한 달 후 우석에게 새로운 거래처 4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모두 기존 거래처 사장들의 추천입니다. 2달 후 거래처는 1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석은 더 이상 야간 배송기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유통사업만으로도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우석은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27년간의 회사 생활을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상사가 묻습니다. 우석 씨 정말 나가실 건가요? 다음 분기면 구조조정도 끝나고 안정될 텐데. 우석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결심한 날 밤 우석은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읍니다. 여보, 그리고 우리 딸. 그동안 미안했어. 너무 힘들게 했지? 아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포기하지 않은 거 다 알아. 고생 많았어. 딸도 아빠를 껴안습니다. 아빠 진짜 멋있어요. 존경해요. 우석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버텨준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인생 역전, 그리고 새로운 꿈. 2년 후 우석은 작지만 탄탄한 식자재 유통회사 신레푸드의 대표가 됩니다. 직원 6명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50평 규모의 사무실과 창고를 얻었습니다. 거래처는 40곳이 넘습니다. 매출은 월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우석은 회사 앞 주차장에 나란히 세워진 2대의 트럭을 바라봅니다. 예전 자신이 몰던 낡은 승합차가 아니라 깔끔한 냉장 탑차입니다. 흰색 차체 옆면에는 신레푸드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선함과 신뢰를 배송합니다. 그는 트럭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걸 몰던 시간들이, 밤새 시장을 뛰어다니던 그 고단한 시간들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55에 시작한 도전.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했고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월요일 오후 우석은 한 청년 배송기사를 만납니다. 새로 고용한 직원입니다. 사장님, 저도 나중에 사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벌써 35이에요. 너무 늦은 걸까요? 우석은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 나는 55에 시작했어.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느냐 안 내딛느냐야.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지. 청년의 눈빛이 빛납니다. 우석은 계속 말합니다. 꿈은 포기하는 순간에만 끝나. 50대라도 60대라도 괜찮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오늘 시작하면 인생은 충분히 다시 쓸 수 있어. 내가 그 증거야. 저녁 우석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합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딸이 묻습니다. 아빠, 지금 행복해요? 우석은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럼.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너희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우리 함께 버텨줘서 고마워.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석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는 지금도 새벽 시장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갑니다. 50대 정우석의 인생 역전 스토리. 그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짜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역전 스토리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